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은 사실과 좀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생길 것도 같다. 이 부분은 좀 이제 예능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이제 재미로 했는데 유명한 책이니까 여기서 갖다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과는 틀린 부분이 있다. 교육 불평등을 만드는 정보 비대칭 부숴버리겠습니다. 내부 고발자 남기정입니다. 언어를 바라보는 방식이 정반대라고 하면서 암기형, 이해형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 일단 암기형, 이해형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제 언어라고 말씀하시니까 언어학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언어는 거기 분류 자체를 안 해요. 학습은. 언어 습득은 그냥 되는 거예요. 자기가 습득한다는 것 자체를 모르고 습득한다는 게 원래 언어 학습 이론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조정식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영어 공부 같아요. 일단은 콘텐츠가 문법 공부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언어 학습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냥 영어 문법 공부다. 이렇게 봤을 때 암기형이랑 이해형으로 나눌 수가 있냐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실은 그렇게 나누는 게 아주 큰 효용은 있지 않다고 봐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공부하는 건 안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자 이해를 먼저 못하겠으면은 이거 습득을 못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막히는 데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제가 현재면은 동사에 s를 붙인다 이런 게 있잖아요. 문법 학자들도 언어 학자들도 이 규칙이 왜 생겨났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아직까지 제시를 못했어요. 근데 언어는 이런 게 엄청 많아요. 그래서 매사의 이유를 따지고 들고 그 이유가 납득이 돼야지만이 습득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실은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래서 학습 성향을 이해하는 거는 실은 의미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만 맞춰주려고 하는 건 안 돼요. 자기가 이런 성향이 있다는 거는 그 지도자들이 아이한테 인식은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이해를 먼저 해야지만이 그거를 외우려고 하는 아이구나. 이렇게 인지시켜주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그렇게만 맞춰서 이 방법으로만 공부를 해. 요게 장기적으로 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이런 성향은 있지만 너도 실은 일단은 외우고 나서 나중에 이유를 조금씩 찾아가는 식으로 습득하는 것도 익혀야 돼. 안 그러면 너 영어 못해.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암기라고 하는 것이 좀 부정적으로 인식이 되는 경향이 있잖아요. 영어 공부할 때 그러면 암기는 실제 부정적인가요? 어떤가요? 암기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실은 암기도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다. 그런데 이거를 말을 어떻게 워딩하냐에 따라서 어감이 좀 다른데 자연스러운 노출,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라는 말이 좀 더 어감이 좋은 말 같아요. 우리가 뭐 지난번에 우리 수잔 와이스바워 교수님을 모시고 나서 했던 질문 중에서 뭐 트리비엄 이런 게 있어요. 트리비엄이 처음에는 반복 중심으로 해서 규칙을 익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논리적 사고가 더해져서 나중에 표현까지 이어진다 뭐 이런 건데요. 어렸을 때 특히나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 단계의 아이들은 외우는 거를 실은 좋아해요. 그리고 그 학습 방법이 맞아요. 이게 외우는 게 그 쌩암기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 이야기 같은 거 뭐 밤에 잠자기 전에 똑같은 얘기 계속 들려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거 들려주는 게 일종의 암기예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괜찮아요. 암기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특히나 나이가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게 더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좀 가능해지는 그런 사춘기 나이의 아이들한테는 약간 이론적으로 좀 해명을 해주던가 원리적인 걸 설명해 주는 게 도움이 되지요. 근데 이거는 실은 맞물려서 가는 것 같아요. 암기를 일단 해놓으면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이해를 해놓으면은 암기하는 게 수월해져요. 그래서 실은 고수들은 대부분 이거를 둘 다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한다. 이런 말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좀 이제 예능에 가깝다. 이렇게 봅니다.
좀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면은 사실과 좀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생길 것도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이제 책을 읽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장님들이 생각하시기에 문법 공부를 할 때 원서를 읽으면서 공부를 한다.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실은 저는 이제 그 조정식 선생님께서 제시하시는 솔루션, 결과 자체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도출하는 이유는 좀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런 맥락에서 그 책 읽기를 권하는 건데, 자, 우리 학원에 책을 굉장히 많이 읽은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 아이들은 문법에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배웠어도 이런 문법 문제 같은 거 어지간한 거는 거의 다 맞춰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글을 많이 읽으면은 그 자체에서 스스로가 정리를 하면서 읽게 돼요. 그게 문법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게 문법에도 도움이 되는 거는 굉장히 맞는 말이고, 특히나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보는 모의고사나 혹은 수능에 나오는 어법 문제 이런 거는 책을 읽은 애들은 다 맞춰요. 근데 약간 걸리는 거 조금 있긴 한데, 그건 뭐냐면은 내신에서 가끔 가다가 나오는 굉장히 K문법스러운 그런 문법들은 따로 정리는 해주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실은 지엽적이기 때문에 저도 동의하는 바는 뭐냐면은 책을 읽는 게 우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조정식 선생님께서 아이한테 시키는 거는 암기형에 더 가까워요. 이게 자연스러운 취득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배우는 것. 즉,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내용을 그냥 읽으면서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거는 이해하는 게 맞는데, 문법적인 요소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 습득. 즉, 이거는 사실은 메커니즘을 보면 암기형에 가까워요. 중고등 때는 뭔가 책을 읽기에는 뭔가 늦은 느낌이고, 초등학교 때는 책을 읽어도 괜찮은 느낌. 생각 드시기에 너무 느린 방법 아닐까? 나이가 좀 차서 중학교, 고등학교 이후가 돼도 실은 책을 읽으면은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문제는 학습자들의 마음이에요. 전 이게 굉장히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급해요, 마음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거랑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만 공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은 거의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글에 대한 이해력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문법 공부를 아무리 문법 교재로 해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형성 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가장 빠른 거는 글을 많이 읽는 거, 책을 많이 읽는 건데,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시고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이 되었다 하더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도저히 안 된다, 마음이 불안해서 하면은 뭐 문법서를 봐서 공부할 수 있는데, 그런 학생들한테는 먼저 권해드릴 건 뭐냐면은 품사나 문장 성분 같이 기본 전제가 되는 용어 설명의 도구 같은 거를 먼저 익혀라. 그러지 않으면은 백날 해봤자 않는다.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사람의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질문을 많이 할 거예요. 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많이 하는데, 그 목적은 좀 속 시원한 해결책을 주세요.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답은 뭐냐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된다. 즉, 글하고 친해져야 되고 글을 읽는 시간, 집중력이 확보가 돼야 된다.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없어요. 그거 말고 좀 쉬운 거 없나요?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 보고 내신 시험 보고 수능 시험 보는 것도 다 이거를 테스트예요. 딴 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거의 없어요. 극히 일부분의 학생들 특별한 비상한 머리를 갖지 않으면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책을 읽지 않고 글을 읽지 않고는. 요즘에 문법 용어를 물어보는 그런 내신 시험은 안 나와요. 바뀌어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대치동에서 실제로 보셨을 때 내신 시험의 경향이 어떤가요? 근래에 학군지 대치동에서 나오는 내신의 특징을 말씀을 드릴게요. 큰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원서 읽기, 글쓰기, 요거 두 개가 내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다. 단적인 예를 말씀드릴게요. 대청중, 도곡중학교 이런 데서 내신이 어떻게 나오냐?
교과서가 아예 반영이 안 되고 100% 논수령, 서술형 문제가 나와요. 시험 범위가 없어요. 그냥 현장에서 아이가 처음 보는 글을 읽고서 100% 서술형으로 글을 써야 돼요. 매번 시험을 이렇게 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나올 때가 뭐 이렇게 학기 좀 걸러서 한 번씩 나오고 하거든요. 종종 나와요. 이런 게 내신 트렌드예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뭐 고등학교 중에서 유명한데 뭐 외대부고 하나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대원외고 이런 데에서 어떻게 내신이 나오고 있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원서가 시험 범위예요. 위대한 개츠비, 빨간머리 N, 조이러 클럽 이런 게 시험 범위예요. 원서예요. 그리고 쓰는 걸로 변별력을 갈라요.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유행을 이끌어가는 이 학교들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내기 때문에 이게 다 퍼지고 있고 정부의 정책도 그런 거예요. 교육적인 정책도 거시적으로 어떻게 했냐. 쓰는 거를 점점 시험에 반영하겠다. 그리고 쓰기는 항상 뭐랑 결부가 됩니까? 관련성이 큰 게 원서 읽기예요. 요거 두 개 중심으로 계속 비중이 커져갈 거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글을 많이 읽어본 경험이 없는 애들은 온갖 요령 꼼수를 다 써도 결국에 이런 시험에 대응 안 된다. 이거를 하려면은 말 그대로 책 많이 읽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글을 써보고 이거에 대해서 첨삭지도 받고 코멘트 받고 곱씹어보는 과정을 하고 다시 쓰기를 한 애들만이 이런 시험 잘 볼 수 있다. 예, 이게 내신 경향입니다. 문법 공부를 원서로 하는 거가 효과적이냐? 저는 이게 사실이라고 보고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거는 다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서 읽기가 수능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네. 독서량이 늘면 독해가 편해질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면 원서 독서가 독해력 향상으로 이어지려면 좀 어느 정도 독서량이 필요한지. 학군지나 아까 저기 티처스에 나왔던 학생들이 가는 그런 특목고 학생들은 내신이 엄청 어려워요. 학군지나 그런 특목고의 내신은 엄청 어려운데 그런 내신에서 1등급을 받는 애들은 대치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다 영어책 200권 이상을 읽었어요. 200권을 안 읽었는데 영어 내신이 1등급이 나왔다. 요 근방학교에서 한 명도 못 봤어요. 10년 동안. 이게 단적인 예입니다. 책 읽는 것만으로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에 잘 안 보이니까. 네네. 독서하고 나서 좀 어떤 활동을 좀 곁들이면 이게 좀 더 효과가 있을까요? 책만 읽으면 되냐? 책만 읽어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조금 그래도 조금 더 도움을 받고 싶다 하면 노트 테이킹을 하세요. 그 챕터 하나 정도 읽고 그 내용을 간단히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간단히 이렇게 하면 그럼 머릿속으로 정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볼 때 되게 편해요. 이 책 내용이 뭐였지? 근데 그때 딱 펴가지고 딱 보면 맞아 이거였지. 그래서 이렇게 챕터 하나 읽고 간단하게 정리하고 간단하게 하시면 돼요. 이거 복잡하게 하기 시작하면은 그게 일이고 재미가 없어져요. 동시에 하시면 또 안 돼요. 책을 읽으면서 정리하려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는 집중력이 분산이 돼가지고 그것도 책 읽는 게 힘들어지고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한 챕터씩 읽고 노트 티킹하는 게 하나의 방법이다. 그리고 책 읽기랑 병행하면 좋은 것은 뭐냐면은 글쓰기예요. 티처스 영상 내용에 이 약간은 컨설팅하는 분이랑 면담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학생이 자기는 이기적 유전자를 인상 깊게 읽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면접관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은 게 너의 인생에서 어떤 변화를 주었고 어떤 영향을 미쳤니? 했는데 아이가 아무 말을 못했어요. 이거를 방지하는 게 글쓰기예요. 우리 백시영 원장님이 이거 엄청 잘하시는데 책을 읽었으면은 그래서 의미가 뭐야? 실용적인 가치가 뭐야? 너는 무슨 생각을 했어? 그게 무슨 의미인데 너한테? 네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 이 책을 활용해서. 이게 글쓰기 프롬프트로 제시가 되거든요. 대부분 학생들은 이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받으면은 1시간 고민을 해요. 이게 공부다.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공부고 그래야지만이 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을 때 진짜 이해를 하면서 읽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활용하는 형태로 이 지식이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겠냐 하면은 저희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링크를 달아둘 테니까 거기 가시면은 나이대별로 수준별로 적당한 책들, 읽을만한 책들이 거기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티처스에서 나온 원서에 대한 내용은 저는 70% 정도 다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은 현실과 부합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30% 정도는 이제 재미로 했는데, 예를 들면은 애가 지금 보라고 권유한 책이 더킨스의 셀프 지인스인데 굉장히 어려워요. 이 어른들도 대학생들이나 어른들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책입니다. 문체가 굉장히 좀 화려한 편이고 과학하시는 분인데도 문장들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이런 책은 유명한 책이니까 여기서 갖다 보여주는 거다, 예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현실과는 틀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티처스에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 의견을 말해봤는데요. 감히 제가 조정식 선생님한테 대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의 의견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솔직하게 앞으로도 저희의 의견들을 있는 그대로 말할 테니까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이 정도로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